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1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비정부 기구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보았던 분들, 자 먼저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개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았던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엄청난 노벨상 수상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말 본인을 희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도에서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비폭력적 방법으로 투쟁을 시작했던 간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분이고 우리 도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남수단 톤즈 지방에서 의료봉사와 교육에 헌신해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뢰 금지 국제운동 단체의 설립에 참여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123개 나라들이 이제 그 약속을 하게 만든 조디 윌리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교육,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았지만, 자, 비정부 기구. 그 전 시간에 이제 정부의 그런 기구와 그다음에 국제 연합 소속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소속이 아닌 민간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죠. 가장 유명한 것이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그린피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종, 종교, 성별 등과 관계없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정말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해서 심지어 우리 편이 아닌 우리 적국의 병사들도 치료가 필요하면 그런 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가 국경 없는 의사회고요. 그린피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람들이 핵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반핵 단체로 시작을 했던 그런 환경 운동 단체입니다. 지구 평화와 그다음에 자연 보호, 핵실험 반대 이런 활동을 하는 그린피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 그다음에 가난한 지역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는 헤비타트,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보았던 지뢰 금지 국제운동, 네, 조디 윌리엄스 이야기에서 들었었죠. 자, 지뢰 금지 국제운동, 이런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9쪽에 보면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규민인의 반 친구들이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장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세계의 여러 곳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이 많은 것 같아. 여러 종교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없을까? 빈곤을 극복하려면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 지구촌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운동가나 평화운동 단체의 활동을 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리아의 경우를 보니까 난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난민 문제는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니까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네, 친구들이 말한 이야기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우리 지구의 평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종교 문제라든지 빈곤, 이러한 난민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비정부 기구를 조직하는 그런 1단계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친구들이 이제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어떤 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고 기구의 이름도 정해보는 그런 단계네요. 한번 볼까요? 지구촌 평화가 왜 필요한지 알리고 싶어. 지구촌 평화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평화와 관련이 있는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해보자. 비정부기구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네, 자, 이 친구들은 지구촌의 평화에 대해서 지구촌 평화가 왜 필요한지 알리고 지구촌 평화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싶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민이는 평화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비정부 기구를 만들고 비정부 기구의 이름을 지구별 평화지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름까지 짓고 어떤 기구를 하는 건지까지 이제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린이 비정부 기구 활동 계획을 이제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131쪽을 보시면 주제는 지구촌 평화운동 알리기 캠페인, 단체 이름은 지구별 평화지킴이. 그래서 지구촌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조사를 이제 해보고 각 친구들별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규민이는 평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자료조사와 사진 촬영하기. 예를 들어서 뭐 평화로운 나라와 평화롭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고요. 수정이는 평화단체 활동. 네. 어떤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준이는 컴퓨터 바탕화면용 이미지를 만들어 각종 누리집에 알리기. 윤경이는 캠페인 장소 확인하기. 정현이는 팻말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하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정했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교내 캠페인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활동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누리집이라든지 인터넷용 홍보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라고 알리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서에 잘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비정부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계획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비정부기구들이 사용하는 로고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인권단체 중에서 국제 엠네스티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일단 국제 엠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그래서 엠네스티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여러분들 133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범죄를 짓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뭐 종교, 민족, 어떤 차별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이다 라고 국제 엠네스티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편지가 무슨 의미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지속적인 편지 쓰기로 10년 동안 2천여 명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만든 국제적으로 이런 인권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로고를 한번 보세요. 저 로고가 어떻게 생겼나요? 약간 좀 양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양초 모양으로 되어 있고 철조망 같은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로고의 의미는 철조망에 쌓인 촛불은 억압 속에서 또 꺼지지 않는, 촛불은 보통 흔히 뭐를 의미하나요? 꺼지지 않는, 보통 희망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로고의 의미는 철조망에 쌓인 촛불은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활동은 인권과 관련된 시민 활동을 하는 국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그 비정부 기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고가 누가 봐도 이거는 세계 멸종 동물인 팬더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팬더를 그려놓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혹시 팬더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네, 사실 팬더가 세계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팬더 모습을 그려놓았다는 것은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과 환경 보호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으로는 야생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민간 환경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세계 자연 보호 기금. 더 주요 활동은
야생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민간 환경 단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세 번째 이 단체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았어요. 뭐 엄청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Save the Children,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로고는 그래요. 어린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비정부기구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보았냐면, 자,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뭘 의미하는 비정부기구인지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고. 자, 그림을 정말 못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고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참,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참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을 난감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자, 로고의 의미는, 네, 이건 뭐, 네, 예, 로고의 의미는 선생님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이렇게 이렇게 의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바닷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네, 이거 우리 막 깨끗하게 닦여 있는 그런 바닥 같은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표현, 이렇게 사용 안 하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표현해보고 싶고, 사실 선생님이 이 비정부 기구를 이제 생각을 해본 이유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지속 가능한 지구촌이라고 해서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대두되는 환경 문제 중에서 많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 비닐이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동물들이 비닐이랑 플라스틱 떠 있는 거를 먹이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냥 먹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죠. 저기 막 깊은 바다에 사는 커다란 고래인데, 고래가 우리 일반 해변가로 죽은 고래가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고래가 먼 바다에서 죽은 다음에 그 지역 해변가까지 떠밀려 온 거예요. 떠밀려 온 건데, 그 죽은 고래의 배 안에서 플라스틱이랑 비닐 쓰레기가 막 20kg씩 엄청난 양이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엄청나게 이게 뭐 어느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막 정말 지역마다 너무 많이 들려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 이런 것들 다 인간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요 활동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덜 사용하기,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그런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서도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컵도 다시 설거지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컵들을 많이 쓰게 지금 법으로 규제가 돼가지고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비정부 기구를 한번 꿈꿔보았습니다. 기구 이름도 한번 지어봐야겠네요. 기구 이름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푸른 바다 만들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혹시 푸른 바다 만들기 기구 이름이 좀 너무 좀 밋밋하네요.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딱 이거다 싶은 아주 근사한 기구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네, 기구 이름을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어디까지나 예시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예시로 만들어 본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비정부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동 보호라든지 아니면 내전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지의 이제 환경 위생, 뭐 자연 보호,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까지 활동 계획까지 했다면 3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도 할 수 있겠죠.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이루고자 활동한 예를 살펴보고 어린이 비정부 기구 활동 계획을 실천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비정부 기구 빌라알 이야기. 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소년 빌라알은 지구 곳곳에 질병, 가난,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직접 만든 아크릴 접시를 팔아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팻말을 만들어 친구들과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했다. 모금 활동을 해서 자, 그 기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후원 요청과 연설을 하기도 했다. 네, 그래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소년, 어른도 아니고 이런 소년들이 이런 비정부기구 활동을 통해서 지구촌 평화와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국제 엠네스티 편지 쓰기 활동 같은 경우도 그런 이런 인권단체에서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범죄가 아닌 종교, 민족 이런 차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편지를 쓰는 그런 인권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천해 줄 수가 있고요. 편지 쓰는 거는 또 초등학생들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자, 유니세프 활동 돕기. 자,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피해가 컸던 체코슬로바키아에 이트카 삼코바라는 7살 소녀가 음식과 의료품을 보내주어 감사하다는 그림을 그려 유니세프에 보냈습니다. 유니세프 직원이 이트카의 그림을 포스터와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감동을 받아서 유니세프의 활동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9년 최초의 유니세프 카드가 되겠습니다. 야, 그래요. 이 소녀가 감사하다고 카드를 보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니세프의 활동에 동참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유니세프는 매년 카드를 제작해 판매하는데 그 수익금을 모두 기아 아동을 돕는 데 사용을 해서 생명을 구하는 카드라고 불린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이런 카드 대회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이렇게 기아를 해결하는데, 기아 아동을 돕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이 아이의 표정 보세요. 유니세프 구호물품을 받는 어린이. 야, 이런 카드를 디자인을 하고 또 이런 카드를 이제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태석 신부님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직접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은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세계의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도 보면 올리버의 선물, 은서의 실천,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도움 하나가, 정말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구촌의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135쪽도 한번 볼게요. 지구촌 평화를 지키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배웠던 부분 중에서 이스라엘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다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중부에 네베샬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뜻이고,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이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그런 공동체이고, 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함께 가르치고 사용한대요. 와, 진짜 이거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분쟁의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여기 지역 이 사람들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촌이 모두 주목을 해야 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이해를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전 지구인들에게 정말 커다란 그런 희망과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학급 친구들과 함께 지구촌 평화 전시회를 열어서 뭐 난민 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이라든지 이런 서명 운동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 보호에 동의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 평화기 만들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화로운 지구를 만듭시다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고요. 어린이 인권보호 캠페인, 그래서 어린이들의 아동학대라든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조직. 그 조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 비정부 기구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구촌의 평화 유지, 전쟁 방지, 국제 협력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여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제 연합, 영어로 UN이라고 하는 엔터를 눌러서 그런가 보네요. UN UN을 써서 네. 국가나 그렇죠. 민족 등의 단체들이 충돌을 일으켜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일으키냐면 지구촌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을 우리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자, 마지막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합의해 만든 기구. 국가들 중에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비정부 기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진 기구가 되겠습니다. 국제 기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해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구촌의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